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2학기 수학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는 등교가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룸 수업하고 함께 같이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우리 간단하게 2학기에 배울 단원들의 이름을 한번 적으면서 뭘 배우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단원은 무엇이냐면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범위와 어림. 그래서 뭐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올림, 버림, 반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2학기 수학은 1학기 수학보다는 조금 더 막 약분하고 통분하고 막 분수의 덧셈 뺄셈 이런 거는 주로 연산이었는데요. 이 학기는 연산보다 주로 개념과 관련된 공부가 더 많아요. 개념.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단원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의 범위 어림. 개념만 알면 쉽습니다. 이상이 뭔지, 이하가 뭔지, 뭐 그 다음에 올림이 뭐고, 버림이 뭐고, 반올림이 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 첫 번째 단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분수의 곱셈. 우리가 1학기 때 분수의 덧셈, 뺄셈 배웠잖아요. 이 단원은 분수의 곱셈이죠. 네, 분수의 곱셈은 분수의 덧셈, 뺄셈보다 훨씬 쉬워요. 통분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분수의 곱셈에서는 뭐만 잘 할 줄 알면 되냐면 여러분이 약분만 잘 할 줄 알면 분수의 곱셈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이 약분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합동과 대칭.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오겠지. 합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 똑같이 겹쳐지는 것을 합동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 되겠어요. 참고로 대칭, 대칭은 두 가지가 나와요.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이 나올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만 공부하면 쉽게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들보다는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분수의 곱셈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소수의 곱셈.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소수의 곱셈은 뭐만 잘하면 되냐? 자연수의 곱셈만 잘할 줄 알면 돼요. 결국 소수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의 원리로 계산하고 소수점 자릿수만 옮겨서 찍어주는 것이 소수의 곱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곱셈만 잘 할 줄 알면 계산이 틀릴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5학년 2학기 수학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5단원은 직육면체. 직육면체. 우리 5학년 1학기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뭐 마름모의 넓이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번에는 이 직육면체, 입체 도형이죠. 직육면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상자가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성질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서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넓이 단원보다는 아마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단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단원이 되겠어요. 조금 평균과 가능성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평균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시험 보면은 100점 만점에 4개 과목의 점수의 평균을 내는 거. 이런 거 아마 한 번쯤 해보거나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평균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평균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이 일어날 확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학기 수학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2학기를 시작하면 더 보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단원명과 대충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학습이죠. 1, 2, 3, 4번이죠. 쉬운 문제들이고
하기 때문에 꼭 잠깐만 멈춰놓고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3분? 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 해봤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공부한 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필의 길이는 9cm보다 조금, 자, 여기가 9cm죠? 조금 못 되죠? 그쵸? 9cm 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말, 조금 못 됩니다. 또는 뭐 짧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도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수학을 표현할 때 분명한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하는 능력,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 수학에서 자, 별표 적어 넣어 볼까?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얼마만큼 수학으로 이용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뭐 거기서 좀 더 재미있으면 좋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재미까지 있는 강사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 연필의 길이는 약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8하고 9 사이에 있는데 누구에 더 가깝죠? 그쵸? 기준은 요 가운데겠죠. 가운데보다 좀 더 크니까 얼마에 가깝다? 약 9cm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8cm보다는 9cm가 가깝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이번 단어를 배울 뭐야? 약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림이 되겠죠. 수학은 실제로는 누구나 다 자를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1학기 때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올 한 해는 기를 수 있는 2학기 때는 여러분이 더 기를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집에서 어떤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자서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본다든지 옆에 친구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해본다든지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알겠죠? 2번 물을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물병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러분이 2번 문제는 바로 뭐에 대한 걸 물어보냐면 자, 멋있는 말로 하면 양에 대한 감각, 이걸 양감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양에 대한 감각. 알겠죠?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라는 거죠. 요걸 알아보기 위한 거지.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여러분이 딱 봐도 어떤 걸 가장 많이 채울 수 있을까? 니은이지. 그치? 맞아요? 자, 왜? 세 개 다 높이는 거의 비슷해. 그지? 그러니까 높이가 비슷하다면 밑이 넓고 그 다음에 옆이 뚱뚱해 보이는 것이 훨씬 많이 담기겠죠? 그렇죠? 요거를 알고 있느냐? 그렇죠? 양에 대한 감각. 됐죠? 그 다음 3번 20보다 크고 20보다 크다 했으니까 20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겠지. 그지? 25보다 작은이라 했어. 그러니까 25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자, 수학은 은근히 한글을 잘 이해하는 거, 한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 보면 문제를 안 읽어서 틀려. 그래서 나중에 실수라고 해.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야. 집중력이나 우리말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 그건 수학 실력이 아닌 거잖아. 맞아? 선생님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은근히 중요한 건 국어 실력도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왜? 수학의 개념은 모두 다 국어로 설명돼 있잖아. 한글로 설명돼 있고 선생님은 지금 한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중요하다. 20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자연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누구에 21, 22, 23, 24 얘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적을 때 작은 수부터 적지.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야? 깔, 끔, 하, 개.
됐죠?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어림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쵸? 뭐 5cm, 뭐 약 10cm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림, 감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값일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쵸? 내가 재어본 길이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아까 연필을 예를 들어 보면 이 연필을 내가 딱 눈으로 보고 이거는 한 약 10cm일 것 같아. 이렇게 어림을 하고 실제로 재어봤더니 뭐 8.7cm였다. 이런 식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값이 나오면 안 돼. 필통 아니 이건 필통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연필로 했죠? 위에 나와 있는 연필을 예를 들자면 그쵸? 어림한 길이가 20cm가 나와버린다. 그럼 그건 좀 어림이 너무 많이 틀려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양에 비슷하게 갈 수 있게. 그럼 틀려도 괜찮아. 틀린 다음에 내가 너무 양을 많이 잡았구나. 너무 길이를 너무 많이 어림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감각을 늘려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본인이 꼭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너무 긴 걸로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여러분이 자로 잴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의 물건들을 가지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필이라든지 필통이라든지 뭐 학용품 같은 것들 가지고 되고 뭐 인형의 키 이런 걸 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어림할 때 당연히 우리는 맨날 자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제일 좋은 우리가 어림하는 도구는 우리의 몸이야, 몸. 그쵸? 몸 중에서 길이를 이용할 때는 뭐 손가락이라든지 손가락의 마디들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팁이 되겠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늘려간다. 그러면 좀 더 좋겠죠. 그쵸? 늘 잘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수학 익힘책 5쪽 공부해 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암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오늘 시간에 암호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통을 암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